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여기 같은 날 구입한 잎 한 장짜리 몬스테라 알보들과 옐로우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성장 속도는 알보 1호 3장, 알보 2호 6장, 알보 3호 5장, 그리고 옐몬 4장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장과 6장의 차이는 무려 2배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자랐지만 제각각 다른 성장 속도를 보입니다. 식물들의 성장 속도를 극명하게 나누는 이것, 무엇일까요? 우선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요소를 비교해봅니다. 같은 광량, 같은 온도와 습도, 같은 흙배합과 비료, 같은 화분에서 성장했습니다. 대체 어떤 요인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몬스테라 알보들이 번식할 때 어떤 부분이었는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 알보는 커팅으로 번식하는데요. 커팅 번식을 할 때 탑, 미들, 바텀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탑은 식물의 가장 윗부분이죠. 다음 잎이 바로 크게 나와주기 때문에 탑은 매력적입니다. 미들은 식물의 중간 부분입니다. 번식할 때 가장 많이 나와서 유통 대부분이 이 미들 부분에 속합니다. 탑 부분을 제외하고는 눈자리에서 작은 잎부터 자라기 때문에 큰 잎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텀은 식물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비록 눈자리를 새로 내서 잎을 키워야 하지만 뿌리를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데려온 알보들과 옐몬은 모두 미들 부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번식 부분은 성장의 차이를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잎이 초록색 비중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여기 두 개의 무늬 안스리움이 있습니다. 구입 당시 비슷한 크기였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성장을 보여줍니다. 초록의 비중이 많은 무늬 안스리움은 잎도 커지고 성장이 무척 좋습니다. 흰 무늬가 많은 무늬 안스리움은 약간 더 커진 잎 3장이 늘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비중이 많을수록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성장이 빠릅니다. 다시 알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몬스테라 알보들은 잎 한 장짜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 성장에 모체잎의 초록 비중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눈의 크기는 클수록 성장이 앞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체잎의 초록 비중과 눈의 성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보 1호는 모체잎의 초록 비중이 가장 적고 눈의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알보 2호는 모체잎의 초록 비중이 적고 눈의 크기가 작습니다. 알보 3호는 모체잎의 초록 비중이 가장 많고 눈의 크기도 가장 큽니다. 옐몬은 모체잎의 초록 비중이 많고 눈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보 3호가 모체잎의 초록 비중이 가장 많고 눈의 성장도 가장 빨랐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어야 하지만 잎 5장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알보 2호가 잎 6장으로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요. 물론 모체잎 이후에 성장한 잎들도 광합성을 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든 잎을 찍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가며 봐주세요. 잎이 성장한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알보 1호는 전체적으로 초록과 3번 무늬 비율이 좋습니다. 알보 2호는 초록 비중과 3번 무늬 비율이 훌륭합니다. 알보 3호는 고스트 잎이 있어 무늬 비중이 조금 더 넓습니다. 옐몬은 전반적인 초록과 무늬 비중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 컨스텔레이션 무늬몬은 덤으로 넣어봤는데요. 무늬몬은 무늬 부분보다 초록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같은 몬스테라지만 다른 종류라서 성장이 다를 수 있으니 옐몬과 무늬몬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고스트 잎이 나타나서 회복 중인 알보 3호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알보 1호와 2호가 남습니다. 초록색의 비중만 봐서는 알보 1호와 2호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차이는 3장과 6장, 즉 2배에 달합니다. 분명 초록 비중 이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조건의 힌트는 무늬 싱고니움에서 얻었습니다. 이에 엄청 크게 자란 무늬 싱고니움은 2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무늬를 잃어가던 친구였습니다. 커팅 후에 남은 바텀 부분이었지요. 저 사진을 찍은 이후 단 2개월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무늬도 잘 뽑아내주고 있네요. 반면 탑삽수였던 무늬 싱고니움은 같은 2개월 동안 잎 2장을 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탑보다 바텀에 초록 비중이 많았지만 그 차이 하나만으로 2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외부의 조건 이외에 성장을 좌우하는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뿌리입니다. 땅 위쪽을 살펴보았으니 땅속을 살펴볼 차례죠. 무늬 싱고니움의 바텀과 탑 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뿌리가 충분했던 바텀은 지금도 풍성합니다. 탑의 경우 그동안 열심히 뿌리도 키워냈지만 바텀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풍부하면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럼 몬스테라 알보들의 뿌리가 어떤지 봐야겠지요? 얼마 전 허리를 삐끗했지만 궁금한 것을 못 참기 때문에 뿌리를 파봅니다. 바쁜 와중에도 고양이 만지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민달팽이가 출몰했습니다. 우리 집 해충 퇴치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아주 귀엽죠? 확실한 비교를 위해 알보 1, 2, 3호와 옐몬, 무늬본까지 뿌리를 꺼내봅니다. 알보 1호는 뿌리가 적습니다. 알보 2호는 뿌리가 많습니다. 알보 3호와 옐몬은 뿌리 양이 중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늬몬은 뿌리가 아주 적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성장한 잎의 수와 뿌리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특히 알보 1호와 2호는 뿌리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성장한 잎도 3장, 6장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알보 1호의 적은 뿌리와 잎 3장, 알보 2호의 많은 뿌리와 잎 6장. 또 알보의 성장 속도에 차이를 준 요소는 바로 뿌리의 세력이었습니다. 뿌리는 사람으로 치면 잎의 역할이다 보니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뿌리가 튼실하고 풍성하게 내릴수록 물과 영양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몸체는 큰데 뿌리가 부실하다면 영양이 충분히 돌아갈 수 없으므로 살아남기 위해 곧 잎을 씨들고 뿌리를 키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뿌리가 충분해진 후에야 새로 잎을 낼 힘이 생깁니다. 뿌리가 자라느라 잎이 잘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너무 큰 곳에 심으면 뿌리를 내느라 잎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이죠. 만일 잎 성장은 느린데 뿌리만 많이 내리고 있다면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뿌리가 힘을 받아 곧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테니까요. 식물은 땡땡빨이다. 바로 뿌리빨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뿌리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은 광량, 바람, 온도, 습도, 흙배합, 비료, 화분의 종류 등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며 직접 조절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번식 부분, 탑, 미들, 바텀, 초록 부분의 비중, 무늬 비중, 그리고 뿌리의 세력이 있습니다. 식물 스스로 타고난 것도 있고 유도를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둥이의 희귀식물들이 폭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